배심원단은 피고인 다니엘 그로브스에 대해 2번부터 11번까지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제시카 그로브스에 대해서는 1번부터 11번까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합 원칙에 대한 입장과 이 혐의들 중 어떤 것이 유사한 성격의 범죄로 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몬 씨.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판결이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비슷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재판장님. 병합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재판장님. 가중 살인과 살인에 관해서 제시카 그로브스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검찰 측은 살인이 1번 항목인 가중살인과 11번 항목에 병합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치유되지 않은 골절로 보고 있는 11번 항목입니다. 11번 항목은 2번 항목인 중범죄 폭행과 2번 항목의 살인에 병합되며 따라서 이것도 1번 항목에 병합됩니다. 그로브스 양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위해서는 1번 항목인 가중살인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오하이오주는 3번 항목인 납치와 6번 항목인 양육권 방해가 병합된다고 제출합니다. 이 항목들은 다른 어떤 항목과도 병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3번 항목으로 진행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재판장님? 그것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레이건 토크스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납치 날짜에 대한 혐의는 적절한 표현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이에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좁혀 레이건 토크스법 이전형 선고일이 될 것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판사님, 이것이 남는 혐의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8번, 9번 그리고 10번 혐의입니다. 8번 혐의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첫 번째 중대한 신체적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유 중인 갈비뼈 골절이 8번 혐의이고 9번 혐의는 치유의 흔적이 있는 두개골 골절입니다. 그리고 10번 혐의는 아기 딜런의 오른쪽 복부에 생긴 멍입니다. 우리가 그 멍을 별개의 사건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도 형량 산정 목적상 그 부분을 병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8번이나 9번 항목과 병합할 수 있지만 8번 항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것은 8번과 10번이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다른 혐의는 증거 조작 5번 혐의와 시신 훼손 7번 혐의입니다. 오하이오주는 두 혐의가 병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 두 혐의가 서로 다른 의도와 별개의 동기가 있었다고 제출합니다. 저희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데 주에서는 이를 딜런의 시신을 여러 겹의 고치로 감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번째 항목에서는 저희는 아이의 시신을 우물에 버리고 방치한 것 또는 그 아이에 관한 것이라고 제출합니다. 그의 시신이 며칠 동안 집 주변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그 항목들이 형 선고 시 병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판사님, 4번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하이오주는 정책과 판례에 따라 4번 아동 학대 혐의가 병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대법원의 비 브라운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나 증거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킨 점과 계속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911에 전화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는 판사님, 검찰 측은 스테이트 비 브라운 판례를 근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몬 씨. 스콧 씨,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입장이 무엇입니까? 여러 건에 대해 다니엘 그로브스와 같은 입장입니까?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사님. 가중 살인 혐의만 예외입니다. 네, 판사님. 스콧 양, 병합 문제에 대해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티만 씨가 중범죄 폭행 혐의 2건에 대해 말씀하신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중범죄 폭행 2건이 병합될 겁니다.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괴 혐의가 양육권 방해 사건과 병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증거 조작과 시신 훼손 혐의입니다. 그 두 혐의는 병합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에는 그 혐의들이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였고 하나의 연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검찰 측이 시신을 포장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신 훼손 혐의에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며칠 동안 집에 남겨졌던 우물이나 아기가 우물에 놓였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특정 행동들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동 복지 서비스가 아이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글쎄요, 그 행위가 일어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판사님. 그게 분명한 구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3월 28일에 사망했다면 법원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 주장과 그로브스 씨 보고대로 아동복지국 직원이 그날 아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 평결만 보면 그들이 꼭 믿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실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들의 결론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점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법원의 지시를 따랐다고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캔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시신이, 그러니까 아기 딜런이 사망한 시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지시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고 그런 내용의 지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인 미스터 그로브스와 제시카 그로브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아기 딜런은 3월 28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동복지국이 재판을 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들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만한 어떤 계기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며칠 후나 심지어 몇 주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에서 제출한 증거나 증언 중에 실제로 사망 날짜를 확정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증거의 대부분은 사망 날짜가 3월 28일 전후였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트리샤 크래프트도 아기가 그 직후 세상을 떠났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발견될 수 있는 증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신을 여러 종류의 비닐로 싸는 것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였고 시신을 싸고 상자에 넣고 그리고 우물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시신이 집에 며칠 방치된 것을 연속적 행위와 분리되지 않은 의도로 판단했는지도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콧 양 스트레튼 씨. 판사님,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10번 항목이 8번 항목과 병합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인 혐의와 병합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검찰은 10번 항목 28번과 병합된다고 주장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네, 스콧 양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병합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놓쳤다면 저는 그녀가 주에서 언급됐다고 생각합니다. 11번 세세요. 주에서는 제 생각에 중범죄 폭행이 살인죄의 전제 범죄로서 병합된다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인죄는 분명히 데니얼 그로브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혐의이자 데니얼 그로브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장 중대한 혐의입니다. 판사님, 저희는 병합 문제의 대부분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미스각과 시신 훼손 및 중대한 학대에 관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판사님께 그녀의 주장에 따라 판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정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니엘 그로브스에 관해 이미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11항이 아니라 11항과는 달리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2항으로 진행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마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선택을 기록하겠습니다. 선택에 관해서요. 제시카 그로브스와 다니엘 크로스 모두에 대해서 1항은 제시카 그로브스에 해당합니다. 네. 피고인 제시카 그로브스에 대해서는 2항이 1항과 병합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형 선고 목적상 주정부가 11항과 같이 가중살인죄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3항에 관해서는 그리고 6항 이 역시도 유사한 성격의 범죄로 판단되어 병합하겠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주정부는 제시카 그로브스의 3항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항도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증언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병합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성격의 범죄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병합되지 않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7항과 5항은 증거 조작이고 7항은 시신 훼손입니다. 법원은 각각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각각 별도의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또한 병합 원칙을 살펴보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형을 선고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오하이오 주의회가 시신 훼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회는 그것이 그 자체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범죄들을 병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범죄 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11번 항목 2 살인 및 가중 살인 혐의와 병합된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8번과 10번 항목 모두 중범죄 폭행 혐의로 유사한 성격의 연합범죄이며 피고인 다니엘 그로스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병합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11번 항목은 공소장 2번 항목과 병합될 것이며 이는 살인죄의 근거가 되는 전제 범죄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 3번 항목에 대해 2번 항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6번과 3번 항목, 이 유사한 성격의 연합범죄로 병합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3번 항목인 납치 혐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동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는 병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5번, 7번 혐의도형 선고에 병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논리로 기소장 10번 혐의 역시
유사한 성격의 연합 범죄라고 추가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증언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로 저질러졌고 부상도 동일하며 검찰은 8번 혐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판사님. 네, 좋네, 판사님. 희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자 대표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아니면 그녀가 말씀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앤드류 볼링이 발언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후 그녀에게 넘기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거죠? 팀 씨?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앉아 계세요. 곧 모시겠습니다. 판사님, 재판부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로브스 씨에게는 살인 혐의, 제시카 그로브스에게는 가중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법원이 중범죄 선고에 쓰는 몇몇 지침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292만 9,412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아가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이의 무력함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범죄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였고 피해자는 자녀였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해서 또 다른 아이 근처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니엘 그로브스 주니어에게도 비극입니다. 저는 이 일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오하이오주 아이의 생모 제시카 그로브스에 대해 말하자면 오하이오주는 이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요. 그녀의 극악 범죄에 대해 저는 법원이 그 아이가 마지막 날 겪은 고통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그로브스에 대해서는 물론 살인 혐의에 대한 형량은 15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원에 연속적으로 형을 선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가 조치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에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가 가석방 자격을 얻기 전 중대한 형량을 선고하길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테이먼 씨, 볼링 양, 이 사건의 피해자 대표로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연단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요. 딜런을 병원에서 데려온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저는 지금 딜런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짧은 인생에도 큰 영향을 남길 거예요. 제 위탁 엄마가 제가 다른 아기들을 돕고 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제 첫 번째 생일이에요. 저는 파티도 못했고 케이크도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고 선물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정의를 얻었어요. 지금 저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어요.
이제 천사들이 저를 돌보고 있어요. 지상에서 살 기회가 너무 일찍 사라졌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낚시나 야구를 배우거나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가족을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저는 완벽했어요. 저는 뭐든지 될 수 있었어요. 목사, 의사, 변호사도 할 수 있었죠. 이젠 남을 돕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저는 제 삶이 지구에서 아기들을 지키는 걸 지켜볼 거고 법이 바뀔 때마다 기뻐할 거예요. 지구에 작은 발자국만 남겼지만 제 영향력은 작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세상에 남긴 영향은 정말 크고 제 위탁 엄마가 다시 저를 안아주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님. 변호인 진술과 피고인 최후 진술 전에 아까 병합 논의 시 검찰은 레이건의 가중 처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범죄의 형량 범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인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콧, 의뢰인 대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연단으로 나갈까요, 판사님? 연단에 계셔도 되고 테이블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멀리까지 들릴 거예요. 판사님, 제가 이 모든 절차 내내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 모두가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건 모두가 말하기 싫은 주제입니다. 법원에서 제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중범죄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가 소유하기로 선택한 것,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배심원단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뢰인이 이 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지역사회도 이 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고 또한 모든 형을 연달아 집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의뢰인들의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의 행동이 그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 모든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시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 스콧. 다니엘 그로브스 씨, 판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판사님. 스트레튼 씨, 의뢰인을 위해 하실 말씀 있나요? 네, 판사님. 이 일은 이 지역 사회에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었습니다. 예스가 책임졌어요. 저는 판결 시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스트레튼. 제시카 그로브스, 판결 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든 제가 제 자신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어머니로서 실패했어요. 미안해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10일 오늘 이 법정에 상정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선고 심리는 개정된 법령 제29만 2919조에 따라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스터 그로브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건에서 내리는 어떤 형량에 대해서도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일에 변호사 고용할 자금 있으신가요? 진행하기로 선택한 어떤 항소라도 말입니까? 스콧 양, 그 항소 담당을 맡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판사님, 만약 제가 그 항소를 위해 임명을 수락한다면 제 의뢰인이 가질 수 있는 몇몇 주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답변해도 될까요? 비공식적으로 저는 그래야 하며 의뢰인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법원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재정 공개 양식을 작성해야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제시카 그로브스 씨.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제가 내린 어떤 판결이나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에 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스트래튼 씨, 그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선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판사님, 저는 항상 제 재판의 항소 사건은 맞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래튼 씨. 저는 선고가 끝난 후 그로브스 양을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스콧 양, 스트래튼 씨, 두 분 모두 의뢰인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항소 통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 사건에 계속 남지 않기로 하시더라도요. 그리고 저는 그 항소를 진행할 변호인을 선임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사소송 규칙 32조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본 법원은 기록, 구두 진술, 이 사건에서 제출된 피해자 영양 진술서, 그리고 형의 목적까지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개정 법령 29만 2911A조에 따라 범죄 처벌과 미래 범죄로부터 대중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본 법원은 최소한의 제재로 국가와 지방 정부 자원에 부담 없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법원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미스 그로브스가 제공한 피고인 양측의 진술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BNC 29만 2911 아 조항에 따른 양형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범죄자의 격리, 억제, 교정, 배상의 필요성, 범죄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에 대한 영향, 유사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일관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법원은 29만 2912조 BCD항의 중대한 요소와 재범 요소의 불균형, 개정 29만 2913B조의 요소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법원은 또한 연속적인 형 집행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각 범죄자를 개별적으로 처벌하며 범죄자의 행위의 중대성이나 범죄자가 공공에 끼치는 위험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또한 여러 범죄 중 하나 이상이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저질렀음을 추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질러진 2개 이상의 여러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너무 크거나 이례적이어서 그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어떤 범죄에 대한 단일 형기로는 범죄자의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은 이에 대해 추가로 판시합니다. 피고인 다니엘 그로브스에 대하여 개정 법전 제29만 2912 B조에 따라 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원은 그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나 연령으로 인해 상해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합니다. 이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미스터 그로브스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저질러졌을 당시 그는 부모, 보호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이었다고도 판시합니다. 또한 저는 피고인 다니엘 그로브스는 경범죄 유죄 판결 한 건에 전과만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나 입증이 없음을 밝힙니다. 피고인은 이번 범죄와 관련해 알코올 약물 사용 경향이 있고 치료를 인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음도 밝힙니다. 또한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피고인 제시카 그로브스도 29만 2,912조항의 요소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와 나이로 부상이 악화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죄로 심각한 신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범행이 쉬웠고 피고인은 오시오에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보호자로 자신의 자녀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카레나스는 이 범죄와 관련된 음주 또는 약물 사용의 패턴을 보였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추가로 판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그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절차 전반에 걸쳐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녀가 전과가 없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잠시만요. 다니엘 그로브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기소장 2항에서 당신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오하이오 교정국에 구금해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기소장 3항에서 당신은 1급 납치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에 구금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겠습니다. 기소장 4항에 대해 3급 중범죄 인아동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겠습니다. 기소장 5항 3급 중범죄 인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겠습니다. 기소장 7항 5급 중범죄인 시신 심각 훼손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 구금으로 12개월 징역을 선고합니다. 기소장 8항 2급 중범죄적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 구금해 8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기소장 9항에 대해서도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8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증거 조작 혐의인 기소장 5항과 7항의 형은 서로 동시에 집행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이 형을 선고함으로써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의 구금에 47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한 213일에 대해서는 형기에 산입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잠깐만요. 제시카 그로브스, 일어나시겠어요? 부인, 일어나시겠습니까? 중범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 법정의 판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기소장 1항과 3항에 1급 중범죄 유괴 혐의가 있습니다. 기소장 제4항에 대하여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10년형을 선고합니다.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기소장 제5항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하여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기소장 제7항 시신 훼손 중대한 학대 혐의에 대하여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에 구금해 12개월형을 선고합니다. 기소장 8항에 대해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 구금으로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9항도 중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하이오 교정 및 갱생국 구금 8년형을 선고합니다. 제5항과 제7항에 대해서는 두 형을 서로 동시에 집행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앞서 판결에 따라 나머지 혐의는 연속 집행을 명령하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32년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또한 재판을 기다리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한 213일에 대해서도 형기에 산입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입니다. 두 분 모두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로브스 씨에게 그의 형기의 일부를 명령할 것입니다.
그로브스 부인에게도 그녀의 형기 일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령 296만 7193조에 따라 일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수 공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따라 직접 획득해야 합니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이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모든 항소와 유죄 판결 절차가 끝나면 압수된 불법 물품을 보안관 사무실이 폐기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티먼 씨?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스콧 판사님, 추가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미스터. 스트레튼 씨, 아니요, 판사님. 다니엘 그로브스 씨, 제시카 그로브스 양. 지금부터 여러분은 보안관에 구금해 오하이오 교정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